섭씨 3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8월의 날씨.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햇빛을 가릴 모자 하나 쓰지 않은 채 맨손과 맨발로 풀을 뽑는 데 열중인 할아버지. 게다가 야, 물 나와. 물 흘러줘, 물 흘러줘. 목말라 죽었어.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며 떨리는 손으로 물을 들이키고 있었는데 이른이 넘는 나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그의 삶은 그 누구보다 고달파 보였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한 시골 마을. 동네에선 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거든요. 굉장히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꼭 끌고 다니는데 오늘 안 보였어 분명히. 근데 원래 장애가 심한데 날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갖고 근데 중풍 맞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떨어요. 근데 놔두고서 맨날 그 전투를 끼고 밧줄을 끼고 그러고 다녀. 먼저 이웃 주민이 가르쳐준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도로가에 위치한 평범한 시골집. 집 앞에선 제보 속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이른이 넘는 나이.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한참 동안 술에 무언가를 담고 있었는데 행동 하나하나가 위태로운 모습. 그때 누군가가 경운기를 타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왔다.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나치는 두 사람. 둘은 도대체 어떤 사이인지, 혹시 할아버지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궁금했는데 무거운 수레를 끌고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맨발로 걷는 할아버지. 찻길을 건너는 일조차 위태로워 보였다. 뜨거운 여름의 아스팔트 위, 시골길이라 빨리 달리는 차들 옆으로 위험한 걸음을 재촉하는 할아버지. 우선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수레에 한가득 실어온 쓰레기를 익숙하게 한 곳에 버리는 할아버지. 더위에 지친 듯 잠시 자리를 잡고 쉬고 있었는데 우리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여보. 아저씨 그냥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일하시는 거 안 힘드세요? 아유 때문에 더워요. 더워. 더우세요? 덥다고. 신발 신고 다니셔야죠. 신발. 아이고 덥죠. 신발도 안 신고 발 다치시면 에? 발 다치잖아요. 신발 안 신으시면. 맨발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별다른 대답조차 하지 않는 할아버지. 금세 일어나 우리에게 가라고 손짓하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불안한 걸음걸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도 70대 노인이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농촌에 횡단보도조차 없는 길.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를 다시 뛰어 건너는 할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일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참 동안 일만 하던 할아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주워들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것은 바로 사과. 오물이 묻은 사과를 드시려는 것은 아닐까? 서둘러 할아버지에게 가봤는데 뭐 드시고 계시나 봐요. 뭐 많이. 그거 좀 전에 주우신 거 아니에요? 뭐 많이 예? 하고. 드시지 마세요. 남자가요. 사과 좀 주우세요. 먹으려고. 이거 다 상했는데? 다 상했잖아요.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썩은 사과를 거리낌 없이 드시고 계신 할아버지. 누군가 보살핌이 절실해 보였지만 일하는 할아버지 곁엔 종일 아무도 없었다. 늦은 오후 근처 밭에 나와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되는 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할아버지. 식사는 하고 나온 걸까? 다시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쉬시는 중이세요? 그런 걸로 귀 파시면 귀에 안 좋으세요. 귀도 가뜩이나 안 좋으신데. 그럼 나무막대기로 귀 파면 귀에 안 좋으세요. 예. 혼자 두기엔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할아버지. 야, 뭐야? 왜 왔어? 아저씨 뵈러 왔어요. 뭐가 왔어? 야, 마트에 얼마 사자고. 야, 나 전장 안 먹었어. 뭐 먹고 싶어? 배고프세요 많이? 예, 말 안 먹었어. 아직 안 드셨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아직 식사도 못한 걸까? 급한 대로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다 드리기로 했다. 네, 드세요. 오! 심하게 떨리는 손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할아버지. 혹시 다른 병도 앓고 계신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허겁지겁 우유 한 통을 한 번에 다 비운 할아버지는 손에 다 흘리시는데 지금. 이거 해줄래? 예, 이거 해줄래? 빵 봉지조차 혼자 뜯기 힘들어 하셨는데 이런 몸으로 일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 맛있다. 이거 벌써 4시인데 왜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맛있게. 할아버지와는 제대로 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 천천히 드셔도 돼요. 맛있게. 맛있어. 배가 많이 고팠던 걸까? 빵 2개를 금세 다 드신 할아버지는 땅에 떨어진 크림까지 남김없이 드시고 있었는데 아우, 그 땅에 떨어진 걸 왜 드시면 어떡해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할 고령의 나이에 비위생적인 음식을 계속해서 드신다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야, 게임 먹어요? 예? 야. 예. 예.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식사조차 힘들어 보이는 할아버지. 이 정도라면 방치라고 해도 좋을 상황.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방치된 생활을 하는 것일까? 할아버지의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웃들을 만나보았다. 우리가 많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아, 누구랑 지금 그럼 계시는 건데요? 형하고 형수하고. 귀가 안 들려서 잘 모르셔요. 이렇게 떠들이는 사람은 시키면 일을 시켜 먹으니 그 일을 해서 일하는 것도 잘못해서 막 하고 그러지. 때리기도 해요? 아유 맞는데. 형님 부부와 함께 살지만 제대로 된 보살핌은커녕 매일 일만 한다는 할아버지. 게다가 이웃들은 할아버지가 폭력까지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웃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할아버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다시 찾아간 집에서 할아버지의 형수를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왔었는데 안 계셔서. 내다 보니까 두 양반이 귀신을 쫓아나갔지. 신발을 계속 안 소리가 들려. 이것도 다 갖다 놔버려. 이거. 거기다 다 갖다 놔버려. 이거 담아 이거. 시골에서 노인 셋만 살다 보니 모두가 일을 나눠 해야 한다는 형수. 게다가 할아버지 때문에 힘든 건 형수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시동생이 내가 데리고 50년을 데리고 사는겨. 속상할 때는 아주 부르고 막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생각하고 막 이럴 때 열 좀 터져. 그럼 내가 지워먹을 때도 있어. 나는 싫어. 나는 거짓말 시키기가 싫어. 혼자서 이렇게 손만 내두려고 그래야 되냐고. 모르지. 먹는 것밖에 몰라. 일 시키면 나 집에 있을 때는 저렇게 해요. 일을.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지적 수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형수의 태도는 확실한 문제. 게다가 계세요. 어르신. 어르신. 여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계속 불렀는데. 뭐지? 이런. 소리도 없이 TV 화면만 보고 있는 할아버지의 형. 어르신 안 들리세요? 기다려야지. 할아버지의 형 역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소통이 힘든 상황이었다. 다음 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았다. 이날 역시 밭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잡초 제거하시는 중이신가 봐요. 뜨거운 태양을 가릴 모자 하나는커녕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는 할아버지. 심하게 떨리던 손으로 바쁘게 잡초를 골라내고 있었는데 손 좀 봐봐요. 왜 흙이 이렇게 다 묻었어요? 얼마나 일을 했던 걸까? 이미 손은 흙투성이. 게다가 이날 역시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그리고 그때 아저씨, 예? 물 좀 따라줘. 물 먹게. 물 좀 떠다 드려요. 야, 물 나와. 물 올려줘. 물 올려줘. 목말라 죽었어. 할아버지가 목마름을 호소했다. 수루에 뽑아놓은 잡초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 이 많은 잡초를 뽑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걸까? 할아버지는 우리가 건넨 물 한 통을 금세 비워버렸다. 이제 좀 시원하세요? 예. 아저씨, 예. 감당 안 깼어. 예? 감당 안 깼어, 감당. 감당 안 깼다고, 아저씨. 감자요? 감당 안 깼어, 언니가.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할아버지. 일단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예. 아파요. 거기 많이 아프셔요? 아파. 예. 집에 가셔갖고 우선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가야 했다. 신발 어르신 신발 신고요. 집에 가셔갖고 손하고 발 좀 닦으시고 거기서. 더워. 예, 더우시니까. 가셔. 할아버지의 현재 생활에 대해 형님 부부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하지만 집은 문이 잠긴 채 텅 비어 있었다. 마침 이웃에게 형님 부부가 집을 비운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줌마 아저씨 오늘 놀러 갔어. 어디? 내 삼촌만. 형수님이랑 형님은 어디 가셨어요? 형님 부부는 할아버지만 홀로 둔 채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간 것. 안 먹었어, 좀.
점심을 안 드셨어요? 안 먹었어. 그 지금 배가 고파요? 어디 갔어요? 서울 갔어요. 어디 갔어요? 서울. 서울 가셨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형제나 자매가 케어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고 지금 와보니까 이거는 케어라기보다는 거의 방치 수준에 있거든요. 오히려 가족이 케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도 이루어졌다. 이런 데는 괜찮아요? 이런 데 여기가 아파요? 어떤 그 단어를 연상하는 능력이라든지 이 언어 구사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좀 더 개발이 됐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평소 좋은 기능의 어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떠한 교육도 이해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70년 인생. 하지만 지금이라도 할아버지의 남은 여생을 위한 변화가 필요했다. 인권수사대에 긴급회의가 열렸다. 부양받아야 될 처지에 나이가 된 노인이 또 다른 게다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을 돌보신다는 건 사실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에라도 이분을 어떻게 보살피는 게 적절한지 좀. 형님 부부를 설득해 요양시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 계세요. 그날 저녁 다시 찾은 할아버지는 혼자 늦은 저녁 식사 중이셨다.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계셨구나.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차 하나 없는 밥상이지만 우리에게 먼저 밥을 권하는 할아버지. 밥 좋다, 그게? 더워. 심하게 떨리는 손 탓에 숟가락질도 힘든 상황. 그리고 할아버지, 부채나 선풍기 없으세요? 아니 지금 더운 여름밤 쓰레받기를 부채 삼아 더위를 식히는 할아버지. 흙투성이가 된 바지를 그대로 입은 채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는데 분명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만이 할아버지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닌 듯해 보였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KBS 호루라기 팀에서 왔는데요. 그 시동생분 일 때문에 잠깐 좀 말씀 좀 여쭈려고 왔거든요. 지금 산악회 갔다 와갖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집을 좀 비우신 것 같아요. 지금 남았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선 형님 부부를 설득해봐야 했다. 큰맘에 죽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불도 같은지. 데리고 있는 사람은 더 힘들지. 근데 안전한 얘기고 살아야지. 응? 왜 이제 와서 다 죽을 때 돼서 왜 보내려고 하냐 이거요. 공익공무원에 또 나왔었죠. 그 이제 한번 가져와서 같이 왔더니 이렇게 부었네. 그러니 배우고 거기 있는 거야. 수면도 안 보는 거지. 데리고 있는 거야 그냥. 요양시설에 보내보기도 했지만 그곳의 생활을 믿을 수 없었다는 형. 동생을 위해서는 옆에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신혼생분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일단 검사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손 떠는 것도 양만 쓰다는 게 그게 아니야 어디 저 편하게 있을 때만 있으면 보낼게. 보내실 생각도 있으세요? 어디 가도 어디 가서 있더라도 밥 먹을 적이 그게 문제란 말이야. 밥 먹고야 제가. 믿을 수 있는 치료기관과 시설이라면 동생을 위해서 보내겠다는 형. 많이 망설이던 형수 역시 남편 생각에 동의했다.
지적 장애인인 할아버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형님 부부의 행동들. 그런 답답함들이 할아버지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할아버지 오늘 여기 아픈데 검사 받으러 가실 거예요. 검사. 왜 아파? 침 맞아요. 침 맞아야 돼. 침 맞아요. 다행히 큰 거부감 없이 치료를 받겠다는 할아버지. 조금만 앉아 계세요. 엄마 와. 엄마. 형에게 할아버지를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묵묵히 밖으로 나간 형은 갑자기 할아버지의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 항상 할아버님께서 머리를 깎아주셨나 봐요. 평생 자신의 손으로 깎아온 동생의 머리. 평생 자신의 짐이자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아닐까. 머리를 깎는 내내 자책감과 미안함, 걱정스러움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형. 내 가족이니까 내 옆에 두는 게 최선이겠거니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보니 그 모든 일들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이제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 차에 오르는 할아버지를 끝까지 배웅한 건 평생을 옆에서 지켜본 형이었다. 71살의 노인이지만 형에게는 그저 어린 동생으로만 보일 뿐. 하지만 이제 서로를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은 선택인 것을 형은 잘 알고 있었다. 형과 떨어져 병원으로 가는 내내 동생은 아무 말도 없었다. 병원에 도착한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건강검진과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고령의 나이로 견디기 힘들었을 고된 노동으로 인해 신체 질환은 없는지 검사해보기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심한 손떨림 증상. 그렇죠, 저한테. 아이 잘하셨고요. 이제 코에. 잘했어. 또 여기.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약물 치료를 하면 손 떨리는 거는 좀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사하시는 거나 뭐 위생적인 측면이나 이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교육시켜드리고 옆에서 관리 감독하고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검사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거처를 정할 예정이다.